안녕하세요. 미국 의사의 바이오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먼저 공지사항을 먼저 띄우면요. 이 정보는 교육 및 오락용이며 저는 의사이지만 여러분의 주치의는 아니니까 건강상담은 꼭 담당 의사와 하시라는 걸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한국 분들은 바이오해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실제로 구글에 쳐보건 네이버에 쳐보건 아니면 유튜브에 쳐봐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바이오해킹이라는 개념이 예전부터 조금 핫한 개념이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바이오해킹이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바이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해킹이라고 있는 거 있는데 해킹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킹은 여기 사전에 찾아보니까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다 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바이오 해킹을 보면 바이오는 삶,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삶과 생명을 해킹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너무 많고 사실은 복잡하지만 제가 스스로 내린 정의는 일반적으로 해커가 컴퓨터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바이오킹도 그 시스템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영어로 DIY, do it yourself라고 하는 것처럼 의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이해하고 내 몸에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이오해킹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통계 기법을 사용한 근거 중심 의학이라면 바이오킹은 그것을 기초 삼아서 내 스스로 내 체질에 맞는 또 내 건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실험하고 직접 체험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과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근거 기반 의학은 많은 사람의 다수를 위한 의학이라면 바이오해킹은 바이오해킹은 나를 위한 영어로 이제 N of one 나를 한 명을 위한 의학으로 발전해가는 길목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바이오 해킹은 의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체계화하자면 자기의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건강을 유지 또는 회복하며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젊고 활기차게 바꾸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그렇다면 현대의학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그 통계학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실천하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또 현대의학이 이것을 바로 하는 게 아닌가, 뭐가 다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의사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바라본 사람의 기대 수명에 관한 거예요. 보면 1700년도, 1800년도 여기 보면 평균 수명이 상당히 짧죠. 20대, 30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여기 보면 큰 틀로 많이 바뀌죠. 폭발적으로 수명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현대의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는 걸 발견하고 항생제와 예방접종이 발전하면서 또 보건의학이 동시에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수명을 앗아가던 수많은 질병들, 예를 들면 감염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바뀌고 발병률도 상당히 낮아졌어요. 우리가 폴리오라고 알고 있는 소아마비, 천연두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폴리오, 소아마비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지금은 많이 볼 수가 없죠. 천연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현대의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현대의학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노화가 옴으로써 이어지는 현대인의 구체적인 질병들, 암이라던가 치매 또는 풍,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들 이것들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질병이죠. 그리고 기대 수명은 이렇게 늘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노년은 아직도 우울하고 슬플 때가 많아요. 실제로 보면 저도 인턴 레지던트 때 보면 이렇게 호흡기에 의존하고 몸에 꽂힌 수액들의 약들에 의해서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말도 못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신다고 해도 힘도 없고 치매가 오셔서 예전에 그 즐거웠던 삶에는 너무너무 멀어진 채로 사라져가는 환자분들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 것일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해킹적인 관점은 이 삶의 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는 거예요. 수명만 늘리는 게 아니라 quality of life, 삶의 질은 어떨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수명이 X축에 있고 삶의 질이 Y축에 있죠. 이 파란색은 1700년대, 1800년대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조금씩 올라가죠, 나이가 들면서. 근데 20대, 30대 되면 훅 떨어지겠죠.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감염성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수명이 엄청 길어요. 근데 초반에는 삶의 질이 올라가는 듯해 보이다가 좀 폴리오 같은 것도 없어지고 천연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이 고질적인 질병들이 쌓이면서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삶의 질이 정말 바닥이에요. 자, 이래서 바이오해킹은 이 삶의 질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대, 30대만 10대, 20대, 30대만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40대에도 점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돌아가실 지점이 돼도 이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존엄성 있게 빠른 시일에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해킹의 목표를 더 마음에 와닿게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20대, 30대라면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미 50대, 60대, 70대시라면 10년 더 젊게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법, 이걸 공부하는 게 바이오해킹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약도 먹고 해야겠지만 수동적으로 의사가 시킨 것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것이 바이오해킹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어, 방법을 접근하자면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의학의 가장 큰 단점이면서도 장점 중 하나는 이제 영어로 하면 do no harm, 환자를 해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도 환자한테 해가 가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risk benefit ratio라고 해서 이게 환자에 도움이 되는 것과 또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잘 봐서 해가 되는 게 엄청나게 낮고 도움이 되는 게 엄청 좋아야 우리가 하게 돼요. 반반이라고 해도 우린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노화를 질병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노화의 과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관리할 때, 그 위험을 관리할 때 사실은 조금 다른 렌즈로 이걸 보게 돼요.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이오해킹은 의학적이나 우리 몸에 접근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노화도 질병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치료가 조금 더 자유롭게 또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가지 방법을 한다면 우선 저는 이 5가지를 꼽아요. 그리고 약도 중요하지만 약은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데 이 4가지는 리스크가 매우 적다고 생각해서 의학과 현대의학과 사실 맞는 게 맞지만 실제로 제가 의대를 다니고 지금도 전문의로 있지만 이 4가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제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지금 제가 이제 교실이 있는데 가르치면서 레지던트들한테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하긴 해요. 환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전통적인 현대의학에서 이 4가지를 더 사실은 가르쳐 줬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식단, 운동, 수면, 정신건강,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약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약은 저는 2개로 나눠요. 서플리먼트라 그래갖고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약.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필요하면 약이고 처방전이 필요 없으면 서플리먼트인데 아마 한국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위험도가 낮으면
서플러면 위험도가 높으면 약이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더 깊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